타율 0.319, 그리고 침묵을 깬 남자. 오경기, 안타 1개. 이 숫자가 이정우의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잠시 멈췄다. 시즌 초반부터 내셔널리그 타율 상위권을 유지하던 그가 5경기 동안 단 1개의 안타만을 쳤다. 슬럼프라는 단어를 꺼내기엔 이르지만 우려가 싹트기에는 충분한 숫자였다. 트레이드 루머가 무성한 시기에 찾아온 타격 공백.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메이저리그에서 선수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 성적으로 판단된다. 5경기 안타 1개는 그 가치의 위문부호를 다는데 충분하다. 그래서 7월 2일 체이스 필드의 2안타 1타점이 더 빛난다. 이정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는 6에서 4로 이겼다. 시즌 36번째 승리다.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0.319로 올랐다. 내셔널리그 타율 4위.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그런데 나는 오늘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하고 싶다. 5회 초였다. 엘리엇 라모스의 선제 솔로 홈런이 터진 직후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다. 선제타 직후의 타석은 미묘한 타이밍이다. 팀 분위기가 달아오른 순간 그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타자를 옥죄다. 서두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신중하면 타이밍이 늦는다. 이정우는 그 순간 애리조나 선발 잭 갈렌의 체인지업을 골라 우익수 방면 안타로 연결했다. 구종을 읽었다. 당겨치지 않았다. 반대 방향으로 밀어쳤다. 반대 방향 안타는 타격 메커니즘이 살아있다는 신호다. 몸이 앞서지 않았다는 뜻이다. 6회 초 두 번째 안타는 더 결정적이었다. 2사 3루 상황. 이 장면에서 타자가 받는 압박은 단순한 타석의 압박이 아니다. 주자를 불러들여야 한다는 의무감, 아웃되면 이닝이 끝난다는 부담감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정우는 다시 갈렌을 상대했다. 이번엔 슬라이더를 공략했다. 우전 적시타.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안타 직후 2루 도루를 성공시켰다. 시즌 6호 도루. 그리고 드루 카바나프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하나의 타석에서 안타, 도루, 득점을 모두 만들어낸 것이다. 야구에서 이것을 주로 생산성이라고 부른다. 안타로 출루하고 베이스를 훔치고 팀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흐름. 이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는 선수가 타선에 있으면 상대 투수는 주루의 신경을 빼앗기고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이정우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1타점이 아니었다. 경기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플레이였다.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같은 투수를 상대로 두 가지 다른 구종을 각각 공략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잭 갈렌은 리그 평균 이상의 선발 투수다. 그 투수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2번이 타석, 두 가지 구종을 읽어내고 안타를 만들어냈다. 타격감이 돌아왔다는 신호 이상이다. 타석에서의 판단력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5경기 침묵의 원인을 짚어보자. 이정우가 6월 27일 애틀랜타전부터 7월 1일까지 5경기 동안 안타 1개에 그쳤을 때 미디어와 팬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트레이드 루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체이스 필드 원정 특성상 타구가 죽는 구장 환경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었다. 나는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다. 타자에게 5경기 부진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타율 3할을 시즌 내내 유지한다는 것은 70번이 타석에서 실패를 허용하면서도 30번은 성공한다는 뜻이다. 5경기 무안타는 그 70번이 실패 안에 포함된 구간이다. 문제는 그 구간을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다. 이정우는 오늘 빠져나왔다. 그것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안타를 치면서 트레이드 논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이정우를 원한다는 보도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퍼졌다.
샌프란시스코가 36승 50패로 지구 최하위권을 맴도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트레이드 마켓의 핵심 매물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팀이 하위권일수록 프런트는 단기 전력보다 미래 자산을 택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이정우처럼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고성과 선수는 이 공식의 핵심 인물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정우의 활약이 트레이드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올린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선수의 가치는 현재 성적이 기준이다. 5경기 안타 1개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선수와 5경기 침묵을 끊고 멀티히트를 기록한 직후의 선수는 같은 선수가 아니다. 숫자는 같아도 인상이 다르다. 시즌 타율 0.319, 내셔널리그 4위. 이 숫자가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다. 하지만 나는 이정우 트레이드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시각을 유지한다.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이정우는 팀이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긍정적 서사다. 36승 50패의 팀에서 타율 0.319를 치는 선수. 그 존재 자체가 팀의 가치를 지탱한다. 그를 내보낸다는 것은 재건을 공식 선언하는 것이고, 그 결정은 단순한 트레이드 협상이 아니라 구단 방향성 전체를 바꾸는 선언이다. 프런트가 그 결단을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전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정우 본인의 심리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지금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부상으로 날린 루키 시즌, 기복기 있었던 두 번째 시즌을 지나 이제야 1억 달러짜리 계약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트레이드 루머가 끊임없이 따라다닌다. 선수 입장에서 이것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소음이다. 그러나 이정우는 오늘 그 소음 속에서도 결정적인 타석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더 의미 있다. 외부의 잡음이 커질수록 그라운드 위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선수와 그러지 못하는 선수로 나뉜다. 이정우는 전자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승리로 36승 50패가 됐다. 지구 최하위 콜로라도와의 승차를 2.5경기로 벌렸다. 최하위를 면했다는 것이 위안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팀 안에서 이정우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숫자를 넘어선다. 36승 중 이정우가 직접 타점을 만들어내거나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면 그 숫자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7월의 이정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본다. 5경기 침묵은 지나갔다. 오늘 2안타 1타점 1도루는 그 침묵이 끝났다는 신호다. 타율은 0.319로 내셔널리그 4위를 유지하고 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외부의 관심은 더 커질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이정우가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샌프란시스코 프런트의 결정은 더 어려워진다. 잘하는 선수를 내보내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결단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이정우는 오늘 필요한 것을 했다. 침묵을 깼고 팀을 이기게 했으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했다. 트레이드 되든 남든 그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자기 자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단순한 개인 타율 복구를 넘어 팀의 승리를 견인하고 자신의 주로 생산성과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증명해내는 그의 모습은 왜 그가 트레이드 시장의 핵심 매물이자 내셔널리그 타율 4위 0.319 위 자존심인지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